외웠어? 해도 돼? 하자. 얘들아, 요 DNA 지구는 다른 여러분들이 익숙할걸? 이 체제는? 그죠? 모의고사라든가 혹은 수능에서도 이 비슷한 지문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여기에 엮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체제를 사용한 지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읽고 숙지를 해서 다른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겠죠. 야.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뭐야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두 번째 문단에서 이 DNA PCR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쭉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하지 두 번째 문단에서. 근데 거기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일단은 이러한 요소 네 가지 딱딱딱딱 체크하고 내용 정리하고 내려오면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에서 너무 오래 헤매지 않고 세 번째 문단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면서 정리했으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나왔을 때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정보량이 많은 문단을 배치하면서 많이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지문이었기도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단. 노벨 화학상은 멀리스에게 수여가 되었는데 멀리스에게 노벨 화학상이 수여된 이유가 뭐래? 얘가 무엇을 개발했대? PCR을 개발했기 때문에. PCR 익숙하지 않니? 여러분들 정말 많이 했었지 않아? 그치? 그것을 누가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멀리스가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PCR 중합수소 연쇄 반응은 무엇이냐?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것을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무엇으로 인해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한 분자라도 이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증폭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PCR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PCR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 주형 DNA가 무엇이고 프라이머가 무엇이고 DNA 중합효소가 무엇이고 또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디에 대한 뭐라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설명은 이 앞부분에 있었죠. 얘가 지금 뉴클레오타이드를 수식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설명이었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첫 번째 문단 PCR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PCR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이야기한다. 이 PCR은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분자 하나가 증폭될 수 있다. 증폭. PCR 무엇의 길을 열었느냐? 한 분자가 염기서열만 알고 있으면 증폭될 수 있다. 그래서 PCR은 첫 번째 주형 DNA. 주형 DNA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료로부터 추출해서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시료로부터 추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부터 이렇게 추출해낸다는 거죠. 시료로부터 추출되는 것이 주형 DNA이며 이 주형 DNA는 무엇의 바탕이 됐대? DNA 증폭의 바탕이 됐다. 증폭. 그리고 얘는 이중가닥 DNA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과학을 한 지 오래됐지만 DNA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치? 그래서 이중가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주역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주역 DNA에 어떤 부위가 있는 거야? 표적 DNA라는 부위가 있는 거지. 이 표적 DNA의 부분은 무엇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주역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주역 DNA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 프라이머에 대해서 설명하죠. 프라이머는 무엇이냐?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표적 DNA 어디 있어? 여기에 있지. 이 표적 DNA의 일부분과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다. 또 얘는 짧은 단일 가닥이다. 이중 가닥이 아니라 얘는 짧은 단일 가닥이다. 그래서 이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DNA가 있다고 하면 이 이중 가닥에서 유전 부분의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애가 이렇게 각각 약 끝에 거기에 있으면 이 정도에 지금 결합하게 되는 것이 프라이머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보시면 이번엔 DNA 중합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쓸걸. 얘네들은 지금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결합하게 된다. 각각 무엇이 이종의 프라이머가 각각 결합하게 된다. 또 세 번째, 이번엔 DNA 중합 요소는 또 네 번째 뉴클레오 타이드는 먼저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이래?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것이 뉴클레오타이드다. 단일 가닥 각 염기 서열 대응. 그리고 이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소죠. 또 뉴클레오 타이드를 결합시켜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하는데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밑에서 절차를 보면서 이런 말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했었지. 일단 정리해놓고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PCR 과정은 두 번째 문단. PCR 과정. PCR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과정이니까 이제 순서를 따라가면서 보셔야 되겠죠.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첫 번째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중 가닥 DNA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 이중 가닥의 DNA가 어떻게 된대? 각각 단일 가닥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가닥, 하나의 단일 가닥. 이렇게
유형이었던 것이 단일로 2개로 분열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분리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생겼던 이 이중가닥의 DNA가 각각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된대요. 그리고 봐봐. 그리고 이후 각각 단일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되면 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2개로 분리되었을 때 각각의 단일가닥의 프라이머 결합 또 얘한테 결합했고 얘한테도 각각이라 그랬으니까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된다 라고 설명한 거지. 얘한테 결합 얘한테 결합. 이 프라이머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애가 각각의 양 끝에 시작과 끝에 붙은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요렇게 붙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니 가닥으로 나뉜 요 양 끝에 시작과 끝에 붙게 되었대요. 프라이머가. 넘어가도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야?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제 복제되어서 2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DNA, 요 세 번째 요소인 중합 효소에 의해서 A의 복제. 그래서 이 단일 가닥이 그대로 2개의 이중가닥을 갖고 있는 DNA가 되는 거고 또 제도 프라이머랑 결합해서 복제되어서 이중가닥의 DNA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지금 이중가닥 DNA가 한 개였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이중가닥이 되었지. 그래서 2개가 되었다.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중가닥 2개를 만들게 되는 얘를 한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이게 한 사이클인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을 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한대. 됐어? 그리고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였던 이중가닥인 DNA가 2배가 증가해서 1개에서 2개가 되었다. 그래서 2배씩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게 되면 PCR을 종료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개가 지금 2개로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이루어지는 거지. 또 여기서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2배가 증가해서 또 4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 사이클을 돌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번엔 여기에 2배가 증가해서 8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된다는 거야? 한 사이클을 늘릴 때마다 분자의 개수가 A, E, N개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즉, 여기에서는 초기의 시작량 그리고 2배씩 늘어나며 이 N은 무엇이 되는 거야? 돌리는 사이클의 횟수가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내가 한 번, 2번, 3번 돌렸어. 그럼 3번 돌렸으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 2, 3 이렇게 돼서 지금 8개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8개가 된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되었어?
계속해서 초기에 시작해서 사이클의 횟수만큼 지금 2개씩 증가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들아 처음에 시작했는데 거기서 2배 하다 보면은 완전 많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증폭되어서 사이클을 수행해서 증폭되어서 많아지면 종료하게 된대요. 까지가 무엇인가? PCR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주역 DNA에 증폭하고자 하는 표적 DNA였지. 여기에 얘가 지금 2개였다가 각각 쪼개져. 그리고 여기에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갖는 프라이머들이 각각 결합을 해 앞뒤로 시작과 끝으로. 그래서 얘가 중화표소에 의해서 복제가 되면 각각 또 이중가닥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복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개였던 것이 2개가 되고 2개였던 것이 4개가 되고 4개였던 것이 또 8개가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전통적인 PCR은 이라고 시작했어. 그러면 전통적인 PCR이 있다는 것은 무엇도 있다는 거? 이것보다 발전한 형태의 PCR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요 문단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먼저 체크해보면 무엇을 체크할래? 전통적인 PCR, 그리고 실시간 PCR. 다시 말하면 뭐 하겠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지금 비교해서 정리할 건데 여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전통적인 PCR은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PCR의 최종 산물에 현역 물질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통적인 PCR은 최종 산물, 즉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증폭해서 만들어진 그 최종 산물에 현각 물질을 결합하게 되면 얘가 어떤 색을 내게 되는데 이 발색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아까 시작했던 표적 DNA가 증폭됐는지의 여부라는 것은 증폭됐는지 안 됐는지 OX 여부를 지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전통적인 PCR이었대.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얘들아 아까 전통적인 PCR은 무엇을 알 수 있다 그랬어? 표적 DNA가 증폭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이게 발전해서 무엇까지 알 수 있게 되었대? 표적 DNA의 양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실시간 PCR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얘도 뭔가에 의해서 발색을 내겠지. 그럼 이 발색을 통해서 이번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치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야? PCR의 과정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가는 이 과정은 쟤나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어? 여기에서 PCR의 과정은 전통적이나 실시간이나 똑같다. 하지만 무엇이 다른 거야? 발색을 해내는 방법이 차이를 보이는 거였죠. 됐어? PCR의 과정은 동일하지만 발색을 내는 과정의 차이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이클마다 발생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서 누적되는 발생을 통해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실시간 PCR이다.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최종 산물의 현상물질을 결합해서 발생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랬지. 즉, 다시 말하면 증폭을 다 했어. 한 사이클만 돌린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사이클을 돌려서 원하는 만큼을 얻어냈어. 최종 산물을 얻었어. 그리고 나서 증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상물질을 통해서 발생을 통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지. 하지만 얘는 뭐 한다는 거야? 사이클마다 발생 반응을 일으킨대. 다시 말하면 최종 산물이 아니라 사이클마다 만들어진 애한테 계속해서 발생을 일으켜서 그것을 누적해서 결과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최종 산물, 얘는 사이클마다 발생하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실시간 PCR을 할 때는 발생 물질, 여기에 결합하는 이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물질이 되는 것을 또다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었던 거야? 기억과 니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기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이게 기억. 또 니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현감 표식 탐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현광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일단 정리해야지. 지금 이중가닥 DNA는 어디에 결합하게 된다는 거야? 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기억이 결합되어서 발생하게 된다.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데 주의 결합한데 그래서 색깔을 내는 현광물질을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라고 한대. 근데 얘는 어디에 결합되게 된다는 거야? 새롭게 생겨난 이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적 DNA가 증폭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여기 새로 생성된 이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대잖아.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대? 얘가 결합하면 발생을 해서 결합했구나 결합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얘는 이중가닥 DNA인데 얘는 새로 생성된 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다만 자 하나 더 정보를 추가한다. 항상 다만은 꼭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대. 그래서 어디에 결합하기도 한다는 거야?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가닥이 이합체를 형성하면
그것과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요 새로 생긴 이중가닥 DNA에 다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뿐만 아니라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질 이룬 것에서도 지금 결합돼서 발색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는 새롭게 이중가닥 DNA가 되어서 새롭게 생성된 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증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게 맞지? 됐어? 됐어? 근데 봐봐. 여기에서 프라이머끼리 결합했다고 하는데 이 프라이머는 지금 이 DNA 이중가닥의 DNA로 복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근데 그냥 그들끼리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표적 DNA가 증폭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냐 아니냐? 아닌 게 되겠지. 근데 여기에 결합해서 발색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DNA 증폭 여부 이 확인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것 여기에다가 결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여기에 결합해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된다. 이게 무엇인 거야? 이 기억의 연료의 한계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계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을 계속해서 쓸 수 없는 거지. 이게 한계점. 그래서 이 한계점을 극복해내고자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연료를 넣는 거지. 다른 발색 물질을 넣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니은의 발색 물질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 얘는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 얘네가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의 단편이다. 무엇이? 얘가 다시 형광표식 탕침은 단일 가닥 DNA 단편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그래서 얘는 단일 가닥 DNA의 단편. 그래서 얘 중요했던 건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프라이머는 어디에 결합한다 그랬어?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 그랬지. 근데 이 염료는 얘네들이 결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다가 결합할 수 있게 만들었나 봐. 그래서 뭐 하게 된다는 거야? 프라이머와 결합하지 않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무엇이? 이 염료가. 아까 기억의 염료는 어땠어? 아까 기억의 색깔을 내는 물질은 DNA와 결합할 수 있었잖아. 얘랑 프라이머와 결합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문제였잖아. 그래서 이번 연료는 어떻게 만든 거야? 이 발색하는 물질은 프라이머와 결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얘는 빨간색으로 써야지. 프라이머와 결합 못해. 하지만 얘는 프라이머와 결합할 수 있어서 문제였음. 주의. 거적대기가 되어버렸네. 알아볼 수 있죠? 계속해서 볼게. 자, 그래서 얘가 그럼 언제 어디서 결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야기한다. PCR의 과정에서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표식 탐칙은 프라이머가 결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단일 가닥의 표적 DNA에 결합하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어? 이 프라이머가 결합할 때 이 니은이 여기에 결합하게 된다. 어디에?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에. 그래서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제
붙었으니까 얘에 의해서 복제가 될 건데 이때 복제가 될 때 이 탐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합했다가 끊어진대. 분리가 된대. 그래서 뭐가 된대? 발색이 된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야? 이 기억의 염료는 지금 결합하면서 색깔을 냈지. 됐어? 근데 이 니은의 염료는 뭐 하면서 색깔을 낸다는 거야? 분리되면서 색깔을 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어디에 어디에 붙어 있었던 거야? 표적 DNA에 표적 DNA에 단일 가닥에 다시 지금 니은이 붙어 있다가 프라이머와 함께 붙어 있다가 지금 얘만 쏙 분리되면서 색깔을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서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분리되면서 발색, 얘는 결합되면서 발색. 되었어?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로써 DNA가 증폭됐음을 알 수 있으며 평형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는 거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얘는 비용이 비싸.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해볼까? 그러면 이 질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PCR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래서 PCR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PCR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통적인 PCR을 보고 실시간 PCR은 무엇인지 설명했고 실시간 PCR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염료가 필요한데 각각 어떤 염료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죠? 됐어? 정보의 양이 꽤 많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 5번째. 자, 계속할게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엇이고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의 DNA의 양이 많으면 발색이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다가 적으면 될까? 이걸 지금 지울까? 여기에서 5번째 문단에 A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면 여기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DNA 많으면 발색도가 높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즉 다시 말하면 높을수록 발색도는 높아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거야? 얘가 발색을 해서 증폭됐는지 안 됐는지 얼마나 양을 가지고 있었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만큼의 DNA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거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색도가 어느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기준이 있을 거야. 그 기준에 어딨냐?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의 기준에 도달하는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발색도를 쉽게 말해서 10까지 높여야 돼. 여기에서부터 측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DNA를 10이 될 때까지 이중가닥 DNA를 계속해서 증폭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가의 사례, 나의 사례를 두고 가에서는 1에서부터 시작하고 얘에서는 뭐 6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10까지 도달할 때 그리고 얘가 10까지 도달할 때 누가 더 적은 양의 사이클을 돌려도 쉽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얘지. 왜? 얘는 초기에 시작할 때부터 높은 DNA의 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얘가 2배가 되면 쉽게 도달하잖아. 근데 얘는 적은 양의 DNA의 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이클을 얘만큼 돌리면 여기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됐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얘는 지금 초기 양이 저금의 상태, 얘는 많음의 상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추론해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는 일정 수준의 발색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려면 초기 양이 작은 애는 사이클이 어때야 된다고? 많아야 된다. 얘는요,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 거야? 얘에 도달할 때 상대적인 거다. 얘에 비해서 사이클이 적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다시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의 양은 표적의 원래 초기의 DNA 양에 따라서 사이클의 양이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선으로 표시된다. 얘가 지금 진폭됨에 따라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색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가 선으로 연결이 된대요. 따라오고 있지? 아닌데 어디서 헤매고 있는데 놓쳤는데 계속 일단 따라와봐. 그리고 나서 봅니다.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죠.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이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얘 CT 값, 이 횟수도 CT 값, 이 횟수도 CT 값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보면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사료의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 왜? 아까 이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 발색을 하게 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겠지. 누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의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활용 방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데 이때 실시간 PCR을 전통 PCR 대신 실시간 PCR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게?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지잖아. 그렇지? 얘들아 여기서 전통 PCR이 아니라 실시간 PCR을 사용하여야 빠르게 판단이 가능한 이유는 뭐였어? 그렇지. 전통 PCR은 최종 산물에다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고 얘가 사이클이 다 돌아가서 최종 산물이 나왔을 때 결합을 시키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실시간은 계속 한 사이클 돌 때마다 계속해서 염료를 넣어서 확인을 하니까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설명까지 하고 끝난 거지. 배웠니? 자 그러면 내용을 까먹지 않게 A 문제부터 봐봐. 페이지가 아니고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 얘는 헷갈리니까 쉽게 가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문제를 풀어볼 때도 그랬잖아. 변형 문제를 냈는데 보기 문제로 쭉 말을 다 바꿔서 냈었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문장의 내용을 바꾸어도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보시면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 근데 보면은 이 내용이 맞냐? 자, 지금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 그 방금 이야기한 거 문제. 자, 지금 무엇을 하는 거? 표준 시료의 값을 가지고 미지 시료의 농도를 알기 위한 지금 보기 2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만약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다면 이라고 이야기했어. 즉 다시 말하면 이 A의 사례는 가일까 나일까? A는 가에 해당하냐 나에 해당하냐? 표적 DNA가 지금 높은 거죠. 많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A는 얘에 해당하는 거지. 나. 됐어? 그래서 얘는 A 라고 생각하고 얘는 B 라고 생각한다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누가 더 많느냐? 즉 다시 말하면 얘도 사이클 2번 돌렸어, 얘도 사이클 2번 돌렸어 라고 하면 누가 더 많이 늘어났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원래부터 초기값이 많은 얘가 더 많이 늘어났겠지. 됐어? 그래서 A는 많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언니 또 보시면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 발색도는 즉 다시 말하면 저거는 뭐야? 지금 실시간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얘를 말하는 거죠. 일정 수준의 발색도는 B하고 A하고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야. B가 뭐라고 나왔어? B가 어쩌고 나가보다 미안하다. A가 나. 그치? 여기서 비워도 되잖아요. 어? B와 B와 같다 이거 그런 거죠. 지금 밑에서 나에서는 A와 잠깐만 A가 B와 맞는데? B와 같다 이거. B와 A 아. B와 잠깐만 타이핑을 치면서 이상하게 된다는데 실시간 PCR에서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보실게요. 여기가 A가 하면은 B하고 비교할 수 있지. 됐어? 너무 말하는 거지. 비워도 상관없잖아요. B와 B와. B여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A하고 비교해야 되죠. A가 라고 고쳐주십시오. 문제가 지금 타이핑이 잘못된 거지. 그죠? 그리고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출 기준은 도달하는 정도는 A든 B든 같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A가 라고 해야지 B와 같은지 다른지 높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죠? 오. 또 계속해서 보시면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누가 더 적게 되는 것이냐, 즉 누가 더 덜 돌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적게 돌아가도 되는 거야? 얘가 더 적게 돌아가도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가 A 간에 A 각 자금이라고 고르셔야지 맞는 거겠죠. 얘네들을 A하고 B를 다르게 바꿔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나머지 문제를 보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네. 그랬을 때 1번 선지부터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주형 DNA에서 일부가 되는 것이 표적 DNA였고 표적 DNA의 일부와 염기 서열을 동일하게 가지는 것이 프라이머였지.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머의 염기 서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주형 DNA에 포함되어 있겠지. 되고 있니? 네. 주형
DNA의 일부가 표적 DNA였다고. 근데 표적 DNA의 염기 서열과 일치하는 일부가 프라이머인데 그 프라이머기 때문에 프라이머는 다시 말하면 주형 DNA가 가진 염기 서열을 동일하게 갖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줄게. 남아있어. 없다가 아니고 있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니? 됐어?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 여기 안에 표적이 있고 이 표적과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애가 프라이머니까 얘는 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 맞다고. 그죠? 계속해서 보시면 PCR에서 표적 DNA의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2배가 되는 시간, 얘도 2배가 되는 시간, 얘는 모임과 한 사이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맞는 선지죠. 또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의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전통적인 PCR은 과정 중에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최종 산물에다가 결합을 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과정 중에서가 틀린 거지. 그래서 맞는 선지. 또 보시면 PCR은 실시간 PCR은 과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중합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느냐? 얘가 실시간 PCR이 되었든 전통적 PCR이 되었든 무엇을 같다고 했어? PCR의 과정은 같다고 했지. 발색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근데 여기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야? PCR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PCR의 과정은 실시간이 되었든 전통적이 되었든 똑같다고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통적 PCR을 실시할 때 라고 해도 얘는 둘 다 맞는 선지가 되는 거겠지. 됐니?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번엔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와 니은, 형광 표식 합칙에 대해서 묻고 있었어.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거야? 기억은 결합할 때 발색을 하고 니은은 분리될 때 발색이 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보면 기억은 무엇과 결합하여서 이 합체를 프라이머와 결합하는 거야. 기억이 다시 말하면 아니죠. 기억은 이중가닥하고 결합하는 거였지. 이중가닥이 되려면 얘가 프라이머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중체하고 결합이 되어야지 발색이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틀렸다. 또 보시면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는 거죠. 결합해서 발색이 일어나니까. 또 보시면 니은은 그래서 2번 쉽게 찾아낼 수 있었는데 나머지 선지까지 보십시오. 3번 니은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서 이 합체를 이루다. 완전 땡인 거지. 됐지? 니은은 무엇 자체가 땡이야? 결합했다고 하면 땡이잖아. 분리해서 발색을 내니까. 계속해서 보시면 니은은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얘들아, 사이클 마다는 일어나지만 사이클이 시작할 때 발색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 사이클이 끝나야지 발색이 되지. 왜? 두 개로 다시 되면서 분리되면서 발색이 됐었잖아. 그럼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지 시작되는 거 아니야? 아닌 거지? 이해되고 있니? 한 사이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색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얘가 발색이 되려면 이렇게 가서 이중가닥이 될 때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한 사이클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 발색이 되는 거잖아. 시작 지점에서 발색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이해되니? 자, 5번 선지도 봅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나? 땡이죠. 니은은 어디에 결합한다고 했어? 이중가닥이 단일가닥이 될 때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결합된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중합 요소에 의해서 이중가닥으로 복제가 될 때 그때 분리가 되면서 발색이 된다. 그러니 계속해서 보면 전통적인 PCR은 약이 적으면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죠. 양이 많든 적든 얘가 증폭되어서 할 수 있잖아. 판단할 수
있잖아. 증폭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 감염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땡입니다. 나머지도 보면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 물질이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니지. 얘도 지금 여부를 판단하려면 형광 물질 필요하잖아. 발생을 시키는 발생 물질이 형광 물질을 결합해야지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틀린 거지. 이해돼? 되고 있니? 안 이해지면 되고 있지? 왜 무섭지? 왜 서술형지를 푸는 다음 주에 나랑 같이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지?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해와야 된다 얘들아.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지 마.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 하는데 왜 눈동자가 다들 계속해서 봅시다. 몇 번까지 있냐? 3번 할 차례죠?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 시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느냐? 완전 땡이죠. 일단은 전통적인 PCR 검사를 한다고 하면 실시간 PCR 검사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지. 왜냐하면 최종 산물에 결합을 시켜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요것은 맞지만 진단에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 거지.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지.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거다. 계속해서 보시면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무엇이 결합할 수 있어 얘들아?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그와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가진 프라이머와 가서 결합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얘가 있어야지 그 다음 쭉 증폭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시 깔끔하게 얘가 알려져 있어야 같은 염기 서열을 가진 얘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되고 그 다음 증폭이 되고 증폭이 되어야지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 봐봐.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틀렸죠?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것은 실시간 PCR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전통 PCR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 지금 정리한 내용들이 딱딱 한 문제씩 지금 제시되고 있어서 지금 얘는 전통적 PCR의 방법, 실시간 PCR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 실시간 PCR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광물질, 발생을 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발생 물질에는 크게 두 가지 기업과 니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물어봤고 또 얘네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미지의 시료의 농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을 지금 4번 문제에서 물어봤고 언니, 얘들아 지금 읽고 가. 시간이 물론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읽고 가. 앉아서 읽고 가. 지금 집에 바로 가잖아? 머릿속에서 다 나가봐. 혼자 이거 다시 어떻게 읽을 거야? 근데 짐을 싸고 있지. 얘들아 잘 다시 읽고 아니 나 가란 얘기 안 했다고. 얘들아 다시 천천히 다시 다 읽고 정리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얘가 출제되면 더 어렵게 출제가 될 거야. 제발 5번씩이고 근데 부끄러워. 안녕.